그날 부르의 명곡 무대는 시작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늘 그랬듯 빈에서였는데 이상하게도 시청자들이 먼저 눈치챈 건 그녀의 표정이었어요. 오늘 예서가 뭔가 다르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마이크를 잡는데도 그 미소 뒤에 숨을 고르는 사람 특유의 떨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예서 옆에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그 순간 스튜디오 안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오늘의 듀엣 상대가 가수도 선배도 아니라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자주 찾아간다는 외할아버지였던 겁니다. 단순히 가족을 게스트로 초대한 따뜻한 이벤트 정도로 생각한 분들, 아마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빈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로 사람 마음을 흔드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스타일입니다. 음정이 정확하고 고음을 깔끔하게 뽑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사람들이 예서에게 오래 머무르는 이유는 따로 있죠. 감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겪게 만드는 힘. 누군가는 그걸 천재성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무대는 그런 수식어들이 갑자기 가벼워져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대는 잘 부른다고 끝나는 공연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듀엣이 시작되기 직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관객도 제작진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빈에서의 무대이면서 동시에 한 가족의 시간이 펼쳐지는 장면이라는 걸. 그리고 첫 소절. 예서의 목소리가 먼저 공간을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또렷하고 맑았는데 이상하게 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오늘은 내가 빛나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성량도 아니었고 무대용 발성으로 다듬어진 톤도 아니었죠. 대신 세월이 만든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낮은 울림. 그 한 줄이 스튜디오 바닥을 아주 천천히 울리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으로 들렸어요. 괜찮다. 여기 있다. 그 말이 노래가 아니라 공기에서 먼저 들리는 느낌. 그리고 그때부터 시청자들은 자기 감정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울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듀엣이 사람들의 기억을 너무 정확하게 건드렸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한음이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이미 떠나보낸 가족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지금도 곁에 있는데 전화 한 통 못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빈에서와 외할아버지의 듀엣은 무대 위의 노래가 아니라 시청자 각자의 집안의 장면을 꺼내버린 무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도 자꾸만 다른 장면이 겹쳐졌던 거예요. 우리 집 거실, 우리 집 식탁, 우리 집 주방, 우리 집 현관. 어떤 사람에게는 한겨울 이불 냄새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여름밤 선풍기 바람처럼. 빈에서가 대단했던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무대는 자칫하면 감정에 휩쓸려서 노래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특히 가족이 함께 서 있는 무대는 더 그래요. 노래 한 소절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시간이 같이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예서는 울먹이면서도 끝까지 가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소리가 흔들리기 마련인데 흔들리는 부분마저도 억지로 숨기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먹혔습니다. 시청자들은 완벽한 공연을 보고 싶어서 울었던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진짜 마음을 다해 노래하는 순간, 그 진짜의 자기 삶이 닿는 순간. 그게 너무 아프고 따뜻해서 울었던 거죠. 그 장면에서 MC석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진행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방송은 흐름을 유지해야 하고 감정이 과하게 치우치면 다음 멘트로 정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리가 안 되는 무대였어요. MC 신동엽도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순간은 대본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꽉 차버려서 생기죠. 그날 신동엽의 눈시울은 방송인의 리액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전달됐어요. 아, 이건 방송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그걸 시청자가 확신해버린 겁니다. 노래가 끝나고 바로 박수가 터졌냐고요? 아니요. 그날의 박수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먼저 온 건 조용한 침묵이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전에 숨을 돌려야 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크게 흔들리면 손부터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뒤 예서가 외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무서웠던 이유는 포옹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포옹이 너무 익숙한 포옹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방송용 제스처가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했을 것 같은 할아버지 고생했어. 나 여기 있어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포옹. 그 포옹 하나에 무대 뒤의 시간이 다 보여버렸습니다. 연습할 때 서로 멈췄었던 순간, 가사 한 줄에서 같이 웃었던 순간, 노래보다 인생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순간들. 시청자는 그런 걸 눈치채는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더 울죠. 가족은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잃고 있고, 누구나 미루고 있으니까. 방송이 나간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같은 흔한 댓글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방송 보다가 할아버지께 바로 전화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가족 앞에서 강한 척만 했던 내가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왜 강하냐면 그 무대가 누군가의 자랑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빈에서는 그날 무대에서 자신의 가족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족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강한 힘이에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빈에서가 외할아버지와 듀엣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화제가 아니라 그 선택이 지금의 빈에서를 설명해 준다는 점이에요. 요즘 방송은 자극적인 설정이 넘쳐납니다. 누가 누구와 대립했다. 누가 눈물을 흘렸다. 누가 논란이다. 클릭을 부르는 소재는 많죠. 그런데 예서는 그 흐름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주 찾는 사람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무대에 섰어요. 장식이 많을수록 감정이 약해지는 무대가 있고 장식이 없어야 감정이 선명해지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날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빈에서가 기술로만 가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는 가수가 되겠다는 선언처럼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더 무섭죠. 누가 시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무엇이 자신의 중심인지 알아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업계 반응도 묘합니다. 빈에서는 이제 단순히 잘 부르는 아이가 아니라 이야기를 품고 무대에서는 아티스트가 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런 무대는 다음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사람들의 요청이 됩니다. 다시 보고 싶다, 또 같이 불러달라, 가족 프로젝트를 만들어달라 같은 말들이 실제로 흘러나오죠. 빈에서에게 이 듀엣은 단 한 번의 감동 장면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억의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고음 하나 성공한 장면보다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이 훨씬 강하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흐름 하나가 더 보입니다. 요즘 예능이 이상할 정도로 가족이라는 키워드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신랑 수업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바라보며 충격과 감탄을 오가는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됐죠.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 이런 집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 터지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부딪히고 결국엔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게 제일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오는 흐름. 장면은 다르지만 결은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건 누가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진심으로 아끼는가일지도 몰라요. 자극은 짧고 관계는 길거든요. 빈에서의 듀엣이 강력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기술은 순간을 만들지만 관계는 여운을 남깁니다.